전국 36개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책으로 부르는 노래, 노래로 읽는 책, 팟캐스트 책을 부르다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차광민이고요. 오늘도 두희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는 리터르 브레우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흥미로운 책을 두희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네. 지난주의 책이 이제 세상을 조금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었다면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조금 더 미시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저자 배지영 님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젊은이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 우리 독립청춘이라는 책입니다. 네. 소설가 배지영님과는 다른 분이고요. 저자께서 처음에 이 인터뷰 글을 컨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 연재했다고 해요. 네. 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은 꼭 정식으로 출판 데뷔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 다양한 글을 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궁금해서 앱 설치하고 가입해서 눌러봤는데 네. 자세한 과정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그 안에서 이제 조건과 심사 같은 걸 통해서 책 출간까지 지원해주는 브런치북 프로젝트라는 거를 꾸준히 진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 2회차에서 이 인터뷰 연재 글이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출간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책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서점 구경하다가 원래 딴 책 찾다가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어요. 네.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 네. 훑어보다가 바로 집어왔거든요. 네. 정말 역시 제목이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크게 마음에 들었던 지점이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네.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엄청난 목표를 이뤘다든지 인생 역전급의 진짜 뭔가를 했다고 느낄 만큼 대단한 분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책에서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던 기준이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젊은이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또래들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흔한 어떤 성공수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런 게 좋았고, 또 하나는 이 책의 소제목이 우리는 소도시에서 일한다예요. 네. 그래서 이 저자께서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되는 군산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네. 그 지역 사람들만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군산이 처음부터 고향인 사람들도 있지만 네. 도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분들도 있고 네.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이 도시에 정착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원래 또 도시에서 살았던 친구들은 네. 대부분 지방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좀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심심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두님은 혹시 지방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예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여행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런 데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 여행할 때 굉장히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랑 막 친해졌거든요. 근데 운동선수 했던 분도 있고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다양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거 배우면서 좀 뭔가 되게 막 다른 데 가서 혼자 살아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아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집값이. 그래서 충격을 받고 저 그냥 서울에 계속 살겠다고. 정말 알아봐줘서 감사하지만 저는 안 되겠다고 하고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잘 뭐죠? 완전 시골 이런 데도 좀 비싼가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아무래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문화 시설이 있는 지역보다는 싸겠죠. 근데 제가 알아봐 주신 분이 고른 장소는 아마 그런 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갔을 텐데 결국 저는 그래서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친구들도 지방 얘기해도 제주도 얘기하면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아무래도 좀 로망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좀 문화 시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울만큼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방 소도시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너무 번잡하고 복잡한 거 싫을 때 네. 조금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가끔 뭐 공연을 직접 해야 된다든지 네. 그 말씀하셨던 문화생활 같은 걸 여러 가지를 누린다는 점에서 네.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이 다 거의 다 서울에 있고 네. 근데 이 책에 보면 아예 지방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이 책의 첫 챕터에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네. 그 마술 디렉터 문태현님이라는 분이 네. 군산에서 마술 전문회사 문팩토리라는 걸 설립하고 활동 중인데 네. 이게 처음부터 대단한 뭔가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래요. 네. 오히려 부모님이 고향에 다시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간 거고 네. 그래서 좀 원망도 했고 지방에 있어서 이제 마술사로서 평가 절하당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대요. 네. 이게 뭐 물론 쉽지 않은 일도 있을 거고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네. 이 문팩토리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네. 가보면 근데 군산 지역을 거점으로 뭐 공연부터 마술 교육, 출장 활동 이런 것까지 그래도 되게 끊이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좀 어떻게든 맘먹으면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네. 정말 결국에는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게 진짜 중요하고 네. 역시 용기가 있어야 맞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할 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다른 분 이제 사진 찍는 일을 하는 김상현님이라는 분이 네. 되게 인상 깊는 어떤 말을 이 책에서 했었는데 네. 그분이 서울에서 살면서 느낀 게 서울은 그곳에 살아야만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곳이라고. 네. 그게 기성세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상술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예. 그러네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제 인터뷰한 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라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어떤 레일 위에서 그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예 자기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네,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광민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서 살고 계신데 네. 이렇게 서울에 사는 게 지칠 때가 있다면은 어떨 때 그런가요? 아무래도 진짜 너무 사람 많다는 게 좀 느껴질 때? 네.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네.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네. 주말 같은 때 이렇게 북적일 때 진짜 피곤할 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지방에 뭐 영화제나 이런 행사 가끔 놀러 가다 보면은 네. 행사니까 거기도 그때는 사람이 많죠. 네. 근데 그래도 그 서울에서의 어떤 박 터지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네. 다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이나 형들한테 네. 현실적인 고민들을 들을 때 네. 이게 진짜 듣기만 해도 되게 피곤해지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길래? 어떤 집값이라든지 뭐, 그런 육아 문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집값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맞아요. 다르구나. 맞아요. 저는 정말 서울의 집값을 생각하면은 그냥 보통의 20, 30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집값인데 이거 어떻게 사? 정말 사라고 내놓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지라는 얘기니까 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요즘 보면은 굳이 서울에서 살고 싶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한 친구들이 좀 예전에 비하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예전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또 이게 예전에는 서울에서 멀어진다는 거에 대해 걱정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좁은 땅덩이를 사실은 또 움직이면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네. 개인의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 꼭 기다려야만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큰 힘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작은 힘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때 또 네. 더 큰 변화의 계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해봤고요. 네, 저도 공감이 되고 너무 모든 게 다 서울에 모여 있잖아요. 네. 큰 병원들도 그렇고 문화시설도 그렇고 막 멋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근데 이게 또 해소가 되려면은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막 바다를 보고 자랐다거나 그런 넓은 들판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 아, 제가 정말 그거를 모르고 자랐는데 여행하면서 그런 자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되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느끼니까 정말 한 자리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삶의 어떤 풍경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인간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주도는 너무 비쌌고 제주도는 안 되고 제주도는 힘들고요. 다른 도시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기는 해요. 광민님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지방이나 뭐 소도시 이런 데가 있나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딱 여기다라는 지역을 생각해 본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확실히 풍경이 좀 있는 걸 좋아하긴 해요. 저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좀 적더라도 네. 여유가 있는 데면 좋겠고. 네. 근데 여유가 있대 좀 의욕이나 에너지 그런 게 좀 너무 없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바라는 게 너무 많나? 하여튼 네. 근데 편의시설이 없는 거를 감수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 친구가 네. 카톡으로 네.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좀 시골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근처에 편의시설이 없대요. 네. 그래서 어제 카톡을 하는데 저녁에 내가 지금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콜라를 사려면 차 타고 20분을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불편하긴 하겠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제주도에 도보 여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 여행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도보 여행을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다 보면은 막 몇십 분 동안 편의점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오래 혼자서 쓸쓸하게 길을 막 오랫동안 걷다가 편의점에 가서 카드로 음료수를 딱 샀는데 순간 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안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벗어나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우리는 여기에 또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네. 뭐랄까 정말 개인의 뜻대로 뭔가 해내기에 되게 사실 많은 장벽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째 우리가 달갑지 않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사회가 큰 틀에서 바뀌기를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되게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실제 바뀌어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 하지만 원래 그런 큰 틀이 변하는 데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부터 개개인의 의식에 이렇게 뿌리 내리기까지
되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게 하는 책이기도 했거든요. 네. 여기 인터뷰한 분들 중에는 자영업하다가 망해본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막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나가려는 네. 길을 뭐 우회하기도 하고 속도나 방향이 좀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네. 결코 무기력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자기가 어떤 사회가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고 살면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예. 무기력해지지 않으면서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맞아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네. 어쩌면 나 혹은 우리는 이제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네. 때로는 세상 탓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을 일단 차치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진짜 내가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시도해 본 건지 네. 또 어쩌면은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갇혀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닌지 네. 뭐 남들이 다 이거다 하는 것만 쫓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 시야가 좁아졌던 거 아닌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제가. 네. 노력의 정도라는 게 개인 간의 최대치가 다르기도 할 거고 물론 네. 각자가 속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 네. 표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지칠 때까지 그 정도까지 항상 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뭐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뭐 조금 순진한 소리를 해보자면 뭐 그만두더라도 후회 없을 만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답에 스스로 자신이 있다면은 실패하더라도 뭐 현실적인 선택들을 계속 골라가면서 두려움 없이 해 나가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해볼 만큼 했구나라고 이렇게 미련 없이 다른 걸 찾고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긴 한데 이게 인생 앞에 닥친 문제가 되면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그쵸. 예.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고 결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루하루 매분 매초를 거의 투쟁하는 것과 같은 정신 상태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브레그만이 다시 생각나네요. 지난주에 네. 그분. 지난주에 그분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사회가 우리한테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준다면은 우리가 이 정도로 괴로워야 할까? 정말 지칠절등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결실을 이뤄야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15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사실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돈을 벌면서 현실과 화해를 하면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삶을 개척해 보자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필요한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고통스럽고 여기 나온 분들도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네. 또 이게 직업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는데요. 네. 일단 이 책에 나온 이승환 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10년 넘게 비정규직 일만 이것저것 하다가 네. 29의 아버지의 권유로 정규직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대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걱정도 되고 스스로도 네.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들었대요. 네. 근데 자기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인사 먼저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네. 일을 할 때 이렇게 짝지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동료들과의 친분도 되게 좋아져서 네. 그러니까 일하는 보람이나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인터뷰 당시에 5년째 일을 하고 있었고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도 꾸리면서 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또 다른 분 이제 역시 29에 아버지 밑에서 세탁소 일을 시작한 김영성 님이라는 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버지한테 의지하기 싫고 책임감을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자 6개월 만에 자기 가게를 냈는데 네. 첫 달에는 3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대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끔은 소개팅을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 직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걸 느낀대요. 네. 하지만 본인은 바리스타나 요리사처럼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네. 지금은 관련 업종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세탁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 준비도 하고 있다고 대단하시네요. 해요. 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 세탁 일의 재미와 또 이루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하고요. 네. 이 두 분 다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당시에 되게 젊었고 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크게 좀 신경 쓰이니까 어떤 네. 의미로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었어요. 확실히 남의 시선을 포기하면은 네.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가는 분명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된 거잖아요. 네. 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그쵸. 거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은 당연히 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막상 어른이 되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하면서 자립을 하고 돈을 벌고 이거를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분들도 처음부터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닐 수도 있었지만 네. 네, 또 그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는 이제 계속 이쪽에 매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예,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얘기도 했지만 네. 진짜로 내가 정말 다 던져보고 후회 없을 만큼 했는지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되더라도 뭐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뭐 다음 단계를 가야 될 타이밍이라면 네.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뭐 더 네. 어렵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잘 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또 이 책에는 이제 인터뷰이들의 많은 활동 사진들도 실려 있는데요. 네. 사람들 표정이 되게 다 좋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물론 뭐 사진 찍으니까 좋은 표정을 지은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생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목표나 즐거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청춘호텔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열님과 김은영님은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몇 번 실패하고 빚도 지고 심지어 그 이후에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된 적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만두고 다시 식당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영어 강사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접한 요가가 너무 좋아서 아예 요가 강사 일을 하고 있는 네. 이경미님이란 분도 있었고 네. 옛날 과자나 장난감을 파는 작은 문방구를 지방에서 동업으로 하면서 네. 틈틈이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도 하고 있는 뭐 김진태, 홍지용님의 네. 이야기도 실려 있었어요. 이 외에도 사실 책에서 인터뷰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이에요. 네.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을 피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일이든 삶이든 그 이상으로 어떤 가치나 의미, 재미 이런 걸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단순히 소득의 크고 작음의 안정이 아니라 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게 말로는 쉽지만 또 살면서 항상 이렇게 감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안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정이 정신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음 날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내가 막 집세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면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아하는 일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정도 그쵸. 물론.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 보면서 느낀 건 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들도 있구나. 음, 예, 정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예,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쵸. 사실 해봐야 알죠. 해보기 그쵸. 전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네. 다만 하면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그거를 내가 감수하고 그래도 실행할 생각이 있느냐, 그만큼의 의지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좋아하는 마음 그게 있느냐, 그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두님은 살면서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나 뭐 의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네. 저한테 최상의 가치는 자유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고, 나 자신한테 솔직하게 그대로 이 사회에 있을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자유? 저는 그게 제일 저한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네. 그 현실적인 면이랑 부딪혔을 때 네. 어떤 유지하기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지금 유지하기 힘든데, 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아직까지는 대치 상황이죠. 일단은 그걸 끝까지 가져가 보겠다라는 의지로 네, 하루하루. 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 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일상은 항상 반복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반복되더라도 그 안에서 더 나아지고 있거나 새롭게 뭔가를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 네, 아니면 뭐 누군가 혹은 뭐 더 큰 뭔가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항상 뭔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뭔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나 이런 거 아닐까 네,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우리가 이런 가치를 계속 지켜내면서 살려면은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 타인과의 시선과의 싸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네. 이런 타인의 시선에 좀 의연해지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 네, 음악하는 션만이라는 분이 네, 하신 말인데 네. 한 말인데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의식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밀고 나갈 힘이 생긴다는 말을 해요. 네, 이 의식을 가지려면 저는 오히려 많이 흔들려 봐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네, 흔들리고 회의감도 느끼고 하다 보면 분명히 네.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네, 타협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쉽게 포기 안 되고 네. 타협 안 되는 지점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네, 어떻게든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랑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부터. 네, 저도 그런 경지에 물론 도달해보지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물론 뭐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분명히 타인 시선이나 이런 데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겠죠. 사람인 이상. 네, 그런 많이 흔들려 봐야 이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타인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될 거예요. 많이 흔들려 봐야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소개된 분들이 뭐 특별히 대단한 생각이나 활동을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또 앞으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뭐 활동 지역이라든가 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벌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고민들, 또 나는 어떤 지점에서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좀 주체적이고 건강할 때 세상의 많은 부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우연히 발견했는데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넓혀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주변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 나보다 쉽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쉽게 사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뭘 하든 언제나 힘든 순간은 있고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예기치 못하게 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네.
또 경험상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상상하는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네. 그렇게 자주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네. 예, 또 찾아와도 의외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좀 있고.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정말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그래서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이렇게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지만 뭐 네.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더럽고 치사한 상황들이 이게 의욕을 꺾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물론 뭐 포기할 때 냉철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정도 중요하지만 네. 너무 쉽게 무너지거나 물러서지는 말자는 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잖아요. 네. 내일 아니고 뭔가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다가 네. 나온 노래고요. 네. 가사는 이 책과 저번 주에 했던 그 책을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가사를 좀 써봤습니다. 제목을 제가 못 정했어요. 네. 그래서 가사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책을 부르다 저희 팟빵 앱과 팟빵.com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에도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 소개하는 걸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활성화가 순위에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댓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들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끊이지 않는 문제거리들은 얼굴만 바꾼 채로 늘 따라다니지. 언제쯤 편안해질까 생각해보면 걱정했던 만큼 나빴던 적은 또 없지. 멈춰있는 것 같아도 이들은 조금씩 천천히 앞을 향해 걷고 있다고. 아득하게만 보여 격하진 못해. 그래도 조금씩 무언가가 되고 있다고. 친절하지 못한 세상은 심술궂게도 모든 걸 불확실하게 만들곤 하지. 누구도 알 수 없는